안녕하세요. 직업과 경력 개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논리력 점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한 달이라고 물어보기보다는 1년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낫겠죠. 저는 한 달에 그래도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독서량이 엄청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책을 많이 읽을 때는 2, 30권씩 책을 읽을 때도 있었어요. 직업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책을 일도 바쁘지만 상당히 적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니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교재 외에 책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책을 잘 안 읽는 이유 자체도 또 달라지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쉽게 찾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 뭐 지금부터 너무 오래 전이어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었던 때가 이제 4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때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책이 거의 어, 유일하게 정보를 찾고 접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찾아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다 책을 찾고 책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또 책을 통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초등학생인 저의 자녀들만 보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이 뭐 예전에 이제 뭐 백과사전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전 세계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있고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책을 읽는 거는 사실은 뭐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 돼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긴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능력들은 예전보다 좀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그리고 대학 공부 이상을 하다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읽어야 될 텐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해력, 그러니까 저희가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능력,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늘어나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뭔가 정보를 취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자기 의사표시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종이책 독서율 및 독서량이라고 제가 이제 첫 페이지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연간 종이책 독서율 및 독서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독서량은 종이책, 전자책, 뭐 오디오북 다 합한 종합 독서량입니다. 여기 2019년 수치를 보면 지금도 이거보다 별로 올라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성인은 연간 7.5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0.8권 정도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전체는 41권이에요. 그러면은 연간으로 치면 한 3.5권 정도 읽겠죠. 월에 한 달에 3.5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초등학생 87권인데 초등학생은 한 달에 그래도 한 15권 내외 책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은 엄청나게 줄죠. 중학생 되면 한 60권이 줄네요. 60권 줄는데 중학생은 한 달 평균 한 2권 책을 읽습니다. 고등학생은 한 권을 읽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0.8로 가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지금 이제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한 10권 가까이 읽었대요. 근데 2권 정도 감소를 했죠. 2019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왜 줄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뭐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저 자신도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책 이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꼭 책을 읽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들만 잠깐 발췌해서 정보를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보고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종이로 정보를 얻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긴 책들을 안 읽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책이 안 읽니? 라고 이렇게 성인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성인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로 책 이외에 다른 컨텐츠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뭐 TV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요즘엔 유튜브도 많죠. 유튜브에 정보를 얻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각종 블로그를 비롯해서 검색 엔진, 뉴스 기사, 기타 등등 많은 수단들과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정보를 많이 취득하기 때문에 진득하니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생은 공부하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좀 교육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제일 책을 많이 읽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점점 초중고생들이 책을 읽는 양은 늘어나고 있다고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초등학생들한테는 지금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접하는 시기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런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닌 때가 한 40년 전이라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 교육은 중학교 나가서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영어 교육을 거의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죠. 최소한 뭐 말할 줄만 알면 영어 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뭐든지 언어를 배울 때 말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글을 통해서 배우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책을 읽는 시기 자체도 굉장히 더 당겨지고 더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균 독서 시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긴 하네요. 근데 이 독서라는 부분이 어디에 범주까지 독서로 보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주변에 봐도 책 읽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제가 자꾸 책을 읽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책 읽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의 의미는 제가 이제 교집합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단순한 의미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식이나 뭐 기술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누군가가 써놓은 무언가를 보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직접 체험하지 못해도 간접적으로 그 지식을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책 읽기의 의미는 단순한 의미 전달입니다. 두 번째는 글을 분석하고 추론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에요. 생각하는 과정. 그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단순히 그냥 문자로 사과라고 써 있으면은 뭐 사과 단어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사과에서 파생돼서 사과를 먹고 뭐 사과를 따고 사과나무를 심고 뭐 이런 것까지 점점 다 다양해지고 응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해석하고 하면서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자 자신의 경험을 보태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지식을 전달받는 거,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전달받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을 읽고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뭔가를 유추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합쳐져야 저희가 진정한 독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실제로는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책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사실 좀 이 부분들도 개인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는데 빌 게이츠라고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를 매일매일 쓰지만 빌 게이츠에 대해서
이름 모르는 사람 많죠. 제가 어디 TV 프로에 퀴즈에 보니까 빌 게이츠 사진 보고 맞추는 것도 있던데. 어쨌든 빌 게이츠 회장의 독서 습관이라고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 밤 독서를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주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관심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의 책에도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 자기가 관심 분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이것만 책을 읽으면 굉장히 지식의 정도가 편협해질 수도 있고 자기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잡지와 책을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어휘력, 이해력, 종합력, 추리력, 상상력, 비판력, 판단력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쓰는 어휘들이 여러분도 말하는 습관들을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의 언어 습관을 비교를 해보면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어휘를 쓰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결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는 굉장히 융복합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융복합 교육은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사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종 간의 경험,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자기 머릿속에서 융합되고 복합되는 게 융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거지로 막 그런 걸 교육시키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융복합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 공학과 인문학, 그리고 뭐 인문학과 예체능계의 이런 예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머릿속에서 융합이 돼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단순히 문자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입력하는 작업으로 생각을 하면 책 읽는 게 뭐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이제 별로 유익한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사람은 그 이야기들을 접목시키고 결합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각하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굉장히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게 책 읽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책 읽으면 대부분 뭐 요약해보고 그게 의미가 뭔지 상상해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긴 문장을 읽거나 뭐 긴 문단을 읽고 이랬을 때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의사 표현의 가장 맨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보고 그것들을 말로 해보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학습을 해서 문맥에 맞는 글쓰기를 계속 저희가 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습작을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책 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섯 번째는 꼭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책을 많이 읽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이나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는 뭐고 글쓰기는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책 읽기는 보통 이제 독서를 통해서 경험을 얻고 사고를 키우고 하는 작업들을 책 읽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쓰기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는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답을 열심히 논술을 해서 쓰죠. 그런 부분들, 서술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윤택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누구랑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도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돼서 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글로 이렇게 잘 써서 표현할 정도의 수준이면 자기의 삶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기능을 신장시키고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좀 더 뚜렷하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글을 쓰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생각을 전달하고 생각을 키우고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죠, 저희가. 그리고 말도 사실 글로 정리돼서 보여주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글쓰기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글쓰기를 잘 해야 되냐, 왜 글쓰기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SQ3R 메소드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SQ3R 메소드에서 SQ3R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5단계에 대한 한글로 제가 밑에 풀이를 해놨는데 이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 중에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훑어보기예요. 훑어보기. 이건 제가 뒤에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줄 거니까 한번 봅시다. 훑어보기고, 두 번째 단계는 질문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하게 읽기. 우리가 이 자세하게 읽기는 제가 이제 한글로 자세하게 읽기라고 이제 나타내 놨는데, 실제로 책을 정독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진득하니 끝까지 읽어보는 거를 여기에 리드, 자세히 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새기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보기라고 해서 리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읽는 단계는 이렇게 5단계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로빈슨, SQ3R 기법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런 단계들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기억도 오래가고 우리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훑어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훑어보기에서는 저희가 개요 만들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위해서 윤곽을 잡는 과정,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의 활동인데요. 이렇게 여기에는 뭐 1분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하며 3개 내지 6개의 핵심 주제가 정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는 거예요. 쑥 훑어보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목차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여기서는 이제 훑어보기라는 말을 썼는데 목차를 잘 살펴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 책 전체에 전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뭐 머릿말부터 읽는 사람도 있고 목차부터 읽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본문부터 바로 시작해서 읽는 사람도 있는데, 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읽기 위해서는 이 훑어보기가 필요합니다. 목차부터 읽고 그리고 이제 개요를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정말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훑어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이제 질문하기로 들어갑니다. 질문하기는 사고력 향상에 큰 비중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목이나 목차나 뭐 내가 이 책을 처음 선택했을 때 이런 것들 볼 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지? 그리고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이 책이 어떤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즘에는 그 책 껍데기에 보면 뭐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겠지만 책에 이렇게 하나씩 덧댄 표지들이 달려 있죠. 뭐 이 책은 뭐 마케팅의 정수다, 뭐
패션 디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만한 책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구들을 딱 보고 자기가 정말 내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얻고 싶고 알고 싶은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거를 질문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자세히 읽기입니다. 자세히 읽기는 제가 여기다가 밑줄 긋기라고 써놨는데 정독이에요. 정독. 여러분 정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목차 같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 책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알고 싶을까? 내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패션 디자인의 모든 내용들을 알려주겠다 했는데 그 내용들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하고 나면 실제로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내가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에 찬찬히 읽어보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아까 이 앞 단계의 질문하기 단계가 이제 퀘스천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선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또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드는 것들은 계속 메모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 잘 안 하죠. 근데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전자책으로 책을 보다 보니까 전자책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책 리더기가 꺼져요. 그런데 전 이제 어떤 페이지에서 잘 궁금한 게 풀리지가 않으면 그 페이지를 되게 골똘히 혼자 보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보다 보면 기계가 꺼져서 다시 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잘 풀리지 않으면 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식들과 연계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읽기 단계에선 특히나 새로운 의문점이나 궁금점이 있으면 책에다가 메모를 해도 되고, 뭐 요즘에 포스트잇 같은 것도 되게 많죠.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정리를 해서 붙여가면서 나중에 또 찾아가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나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책을 좀 끝까지 읽어서 뿌듯하다. 그리고 내가 진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기 단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엔 되새기기 단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노트하기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은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뭐 암송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기는 암송까지 써놨는데, 읽은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읽었고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핵심 내용들은 뭐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글을 쓴 사람이 뭐 동기나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 이 사람 왜 이 글을 썼을까. 제가 뭐 서점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파이썬에 대한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문과생입니다만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파이썬 책을 찾아봤는데 파이썬 책이 정말 책장으로 하나더라고요. 서점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한테 맞는 책을 찾느라고 한 3, 40분이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책을 읽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에 그게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가를 엄청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사는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이제 글 쓴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메모를 잘 안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저라고 메모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메모를 잘하는 사람과 메모를 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메모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메모를 나중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정말 다닥다닥 붙이는 작업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메모를 열심히 하죠. 근데 메모를 열심히만 하면 뭐합니까? 메모를 한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나 해결책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메모를 잘하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메모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메모를 했으면 그 메모를 가지고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저희가
다시 보기, 리뷰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에서는 뭐 요약하고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찾아보고 이런 단계였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단락단락이 구성되어 있고 챕터별로 돼 있고 뭐 이렇기는 한데 이 부분들의 상호 관계들을 한번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점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아 이쪽 문단에서 이쪽 챕터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아 이 앞에 거랑 뒤에 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라는 전체적인 구조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내가 이거를 얼마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기억에 대한 부분들, 기억 여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책이 전반적으로 다 읽혀지죠.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스타기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앞자리 딴 문자 기법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교과서에 이런 걸로 많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기억하기 좋게 스타기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를 할 때 자기의 경험을 분명히 쓰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거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있어요. 뭐 직접 경험은 내가 자전거를 타본 거, 내 두 발로 자전거를 탄 게 직접 경험이면 뭐 자전거가 무엇인가, 자전거 어떻게 타는가 책으로 읽고 아 자전거는 이렇게 타고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사람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되겠구나라고 아는 거는 간접 경험이죠. 그래서 직간접 경험들이 다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츄에이션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가.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 파트에는 이런 것들을 씁니다. 식료품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식료품점을 보는 거를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 언제 어떤 상황인가를 쓰는 걸 얘기하죠. 두 번째는 태스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겪었던 일, 해결해야 될 문제나 어려웠던 일을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보다 밖에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일까를 궁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어려웠던 상황, 어려웠던 일이죠. 어려웠던 일, 자기가 당면했던 일이나 뭐 업무나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나. 그러니까 극복 과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실제로 또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예요. 밖에 있는 손님들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외국인들한테 아 뭐 한국에 관심 있어요?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제가 이제 여러분 여행하는 걸 좀 도와드릴까요? 저희 매장 안에 와서 좀 한국적인 물건이나 음식들 좀 구경해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부분들, 내가 실제로 했던 액션들,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가 어땠나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도 있을 거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해서 보면은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잘 모집을 해오고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서 어, 매출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게 사장님이 아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맙다 이러면서 시급을 올려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자기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고 어떤 노력들을 나는 기울였고 그 결과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있게 글을 쓰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여기에 이제 스타 기법은 사실 학교 다닐 때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중학교 때건 초등학교 때건 글을 처음 쓸 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셨던 걸 생각해 보면 뭐 기승전결, 뭐 도입부를 써야 되고 본론을 써야 되고 마무리하는 말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스타 기법입니다. 스타 기법은 그거를 조금 더 잘게 쪼개 놓은 거예요. 네 단계로.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어떤 단계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한 스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사실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글쓰기를 배워도 글을 잘 못 쓴 이유는 절대적으로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과제를 하나 내줄게요. 이제 한 페이지에다 정리를 하는데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길게 쓰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또 여러분이 길게 쓰는 거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길게 쓰려면 너무 궁리라고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짧게 써도 좋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뭐 동화책도 좋고 만화책도 좋고 그리고 뭐 소설책도 좋고 모든 수필집도 좋고 모든 책이 좋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한 권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읽었던 책 최근에는 제가 그 기생충의 시나리오집을 구매를 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와 진짜 봉준호 감독은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시나리오집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최근에 읽은 책은 팰리세이드 기생충의 각본집을 읽었어요. 그래서 선정한 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쓰면 됩니다. 아 정말 쭉 시나리오집을 읽는데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와, 이렇게 머릿속에, 사람 머릿속에 그려서 넣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있구나.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다 읽었죠. 자기가 뭐 독후감이 됐던 글짓기가 됐던 저도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재주가 없어서 못 쓰고 있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뭔지 글을 잘 쓰려면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점점점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까지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들 잘 참여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고사는 아마 다음 시간쯤 얘기할 건데 안 볼 계획이고요. 기말고사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저랑 같이 보내면서 한 달에 한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기 가기 전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좀 진지하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주 과제는 책을 한 권 읽는 거를 내주고 싶은데 과제도 많고 요즘 자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또 부족하게